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영수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이애미에서 비행기 타고 12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다운타운에서 또 공사를 해갖고 빵 막혀갖고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제한되어 있고 하니까 제가 마련한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마이애미 저희 푸트라가 뭘 하는 데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잠깐 그냥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푸트라는 한국말로 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말 그대로 무역과 투자를 프로모션하는 정부기관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지금 산하에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해외에 121개인가 122개인가 또 몇 개가 늘어나서 122개의 조직망을 갖고 있고요. 미국 안에는 마이애미 포함해서 8개가 있고 캐나다에 2군데, 북미에 12개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국내 해외를 순환 근무를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한 대로 저는 주로 스페인어권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관장으로 온 것도 마이애미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아시다시피 마이애미에 이제 라틴 사람들이 많고 마이애미의 역할이 중남미 중개무역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을 라틴 쪽을 좀 알고 또 스페인어를 아는 사람이 가면 좋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어가지고 저는 작년 8월 1일부로 아직 1년 좀 안 됐습니다. 8월 1일부로 마이애미 관장으로 왔고요. 아틀란타는 오늘 포함해서 4번 왔네요. 그리고 또 강의 끝나면 저 몽고메리로 또 막 가야 된다고 아시다시피 현대기아 협력사들 모임이 있어요. 오늘 그분들 업무가 있고 가야 돼요. 원래 제가 요거 중남미 시장 강의 의뢰를 갖고 뭐를 말씀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미국 관련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거고, 그래서 중남미 쪽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틀란타 무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학생들도 계실 수 있고 한데, 마이애미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아틀란타도 중남미 쪽하고 뭔가 좀 거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브 공항 중남미 쪽 연결점도 많고, 물론 마이애미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역을 하실 생각이라면 미국 당연히 근거를 둬야겠지만 중남미 쪽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남미 개혁, 그리고 중남미 시장 특성, 이 나라의 대중남미 수출, 중남미 바이오와 상남지 위상, 그리고 중남미 문화 이해, 이거를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딱딱한 얘기는 안 하고요, 좀 소프트한 얘기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지도가 깨져나왔네. 이게 지도인데 지도가 깨져나왔네. 우리가 중남미 하면 중남미 한 번 멕시코 이남으로 혹시 한 번도 가보신 적 없는 분? 의외로 많지. 반이 안 가고. 그래서 미국에 계시다 보면 이제 라틴 애들 많이 접촉을 하게 되고, 그럼 여기에 있는 라틴 애들을 통해서 중남미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여행을 또 했다 하더라도 표면에 보이는 라틴 사람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거기서 살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남미 그러면 뭐를 먼저 알고 가야 되냐? 아시다시피 역사에 배워줬겠죠. 300년 걸친 스페인 지배를 대부분의 나라가 받았고, 그리고 이제 언어 브라질이 이제 포르투갈어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스페인어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고, 그리고 인종도 뭐 옛날 인디오서부터 백인, 흑인 뭐 그의 혼혈 복잡합니다. 그 나라마다 또 인종이 좀 다르고, 그리고 군부 독재 경험이 많다. 요새는 이제 많이 민주화가 됐지만 아직도 과거에 군부 독재 영향이 많이 남아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가톨릭이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많은 나라가 유럽계 이민, 백인 계층이 비즈니스를 잡고 있고 그 사람들이 돈을 독점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인디오나고 혼혈이고, 그리고 천연자원이 풍부하다는 거,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이건 무조건 중착하는 건데 부정부패 심하다. 세관, 경찰, 뭐 공무원 말할 것 없이 부정부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한데, 중남미에 근무하는 뭐 대사관이나 지상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니까 바로 되는 것도 많아요. 저거는 어떤 사람은 됐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몰라요. 이유는 모르고 그 중남미가 이제 앞에 그 지도에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는데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중남미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이제 7개입니다.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 베네수엘라. 이 7개국을 가장 주요한 국가로 이제 보는데요. GDP로 보면 이제 브라질이 가장 크고, 1인당 GDP로 하면 저 밑에 있는 칠레, 제가 근무했던 칠레가 가장 1인당 소득이 높고, 인구는 브라질, 그리고 수출 수입 측면에 보면 멕시코가 가장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여기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칠레라는 나라 너무 먼 나라예요. 여기서 한 10시간 가야 돼요. 10시간 가야 한국 가는 거하고 비슷한데, 칠레는 좀 독특한 나라보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중남미라고 생각 안 해요. 아까 그 부정부패가 아주 심하다고 했는데 칠레만큼은 완전히 반대야. 완전. 전 세계의 부정부패 지수 따지면 아마 거의 제로. 그런 나라예요. 참고하세요. 나중에 혹시 칠레 사람하고 얘기할 때 야구 팀의 부정부패로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 거 제일 지금. 중남미 특성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에서 폭발된 금융위기가 있어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중남미 쪽이 이제 회복이 좀 빨랐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군사정권 부정부패가 심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민주화가 많이 되면서 재정정책으로 정치와 안정이 많이 됐고, 이 두 번째 소득 불균형에 따른 빈부격차, 이건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상층부에 있는 백인들이 경제민주화, 우리나라를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경제민주화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득 편차가 심하고, 고소득층은 정말 잘 살고 아래는 못 사는 그런 게 거의 중남미 국가의 공통이고, 그리고 국가별로 공통점이 있지만 독립국가이다 보니까 국가별로 다양하고 제도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비관세 진입 장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나 브라질이 대표적인데, 이 자급사업보를 위해서 그 외국 자본이나 이런 거에 규제가 좀 심해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뭐 고용규정 저런 게 있고, 브라질도 저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 규제 조치,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임금관세 때리고 뭐 수입 수량 제한하고 그런 게 막 튀어나온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장 그 비즈니스 할 때 어려운 게 모든 예를 들어 입찰 서류, 정부 입찰이나 공공 입찰할 때는 무조건 스페인어, 영어는 안 돼요. 그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한국도 모든 언어는 자국 언어로 해야 된다. 저런 부분에서 미치니까 있고, 그리고 이제 세무, 노무, 미국은 사실 뭐 노동조합이 좀 세긴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좀 있는 나라인데, 중남미는 해고하기 참 힘듭니다.
그리고 뻑하면 소송 걸고 그리고 무조건 그 근로자가 이기게 돼 있고 그래서 해고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제 이런 걸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 제조업의 수준이 좀 다르다. 제조업이 가장 이건 무슨 얘기냐? 제조업이 발달된 국가에서 수입하는 품목과 제조업이 없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다를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발달한 데는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제조업이 이익하는 데는 완제품 소비재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그걸 나중에 비즈니스할 때 보여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남미에 자원이 많다. 저희 이제 국내 물질 종합산단 과거에 현대종합산단, 삼성물산, LG 이런 데가 중남미 쪽 자원 개발 사업을 많이 했죠. 제3국간거를 많이 했고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역시 중국하고 아시아, 중국, 일본이 들어가 있는 아시아가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 유럽, 북미, 그다음 네 번째가 중남미인데 뭐 다른 지역하고 다 뭐 비슷비슷한데 중남미 수출 보시면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코트라에서도 항상 중남미를 언젠간 터지지 않겠냐 신흥시장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희도 각 국가의 무역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멀다 보니까 한국하고 너무 멀고 언어 장벽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고등학교 다니신 분 다 하시잖아요. 잊어먹지 말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영어는 당연히 잘하시고 한국어는 스페인어가 돼. 그럼 많은 기회가 그러니까 중남미 중에서는 이제 어느 나라로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하느냐. 작년,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멕시코 수출이 가장 많았는데, 그 브라질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2011년부터 브라질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됐고, 그 다음 멕시코, 칠레, 페루. 칠레하고 페루는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세요? 비즈니스 측면에서 칠레하고 페루는 한국하고 FTA가 이미 체결되어 있고 발효가 돼 있는 나라입니다. 칠레는 벌써 제가 근무했을 때 타결을 했으니까 10년 넘었고 페루가 5년 됐고 그쪽으로 한국 상품이 많이 나요. 반면에 브라질하고 멕시코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FTA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국산업 보호 정책이 너무 세가지고 반대가 심해요. 그래서 브라질, 멕시코는 아마 FTA 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건 중남미 주요 품목인데 보시면 뭔지 아실 거예요. 별도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에서 FTA 현황을 보면 칠레가 2002년에 타결돼서 2004년에 발효가 됐고 페루가 2011년 발효, 콜롬비아가 작년에 타결을 했는데 아직 그 국회, 양국 국회에 비준이 있어야 발효가 되는데 그 절차가 아직 좀 조금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도 바로 조만간 될 것 같고 멕시코는 지금 중단 상태고 그리고 뭐 이제 중미 조그만 나라들하고 이제 저 밑에 큰 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메르코수르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뭐 공동 연구 중이라고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요 앞에서는 뭐 저희가 통계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이제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체험했던 경험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한국 업체도 그렇고 중남미 바이어하고 거래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안 맞아요. 생각하는 게 안 맞아요. 비즈니스 환경이 달라요. 첫 번째가 작은 바이어가 많거든요. 중남. 물론 국가마다 큰 바이어가 있어요. 멕시코, 뭐 브라질 아주 어마어마한 바이어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우리가 그런 바이어들은 좀 찾기 힘들고 소규모로 하시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좀 작은 바이어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바이어들이 많아요. 작은. 그리고 재고 부담 꺼리는 거. 이거는 아주 중남미 전체 공통인 것 같습니다. 재고 거의 부담 꺼리고 그리고 소량 주문. 항상 저기서 막히는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꼭 컨테이너 베이스, 백 컨테이너 미니멈. 얘네 안 해요. 그거 들어왔다고 안 팔리면 재고 다 끌어안아야 돼. 그래 한국 업체 아이 그럼 안 하고. 그래갖고 부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이 중간에 계신 분들이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딜리버리. 너무 머니까 부산에서 떠가지고 벌써 뭐 아무리 빨라야 배 한 30일, 35일 걸립니다. 쫙 아래쪽 깔려. 너무 멀어. 그럼 주문하고 생산해서 선적해서 바이어한테 통과돼서 오려면 보통 50일, 60일 걸립니다. 그건 너무 긴 거예요.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가격은 좋은데 너무 늦다.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것도 중간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중남미 바이어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이상하다. 한국하고 직거래하면 가격이 더 낮아야 되는데 오파 들어오는 거 보면 한국 업체가 자기한테 하는데 마이애미 파나마에서 사오는 것보다 더 비싸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이애미 파나마는 중개무역한 큰 바이어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오다를 대규모로 하니까 단가가 굉장히 낮죠. 이 사람들. 물론 자기가 중간에 마진이 있겠지만 그거 다 감안해서라도 싸요. 근데 한국 중소기업에서 주문을 하면 소량이다 보니까 단가가 엄청 높아집니다. 그런 일이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거래 그 대금 결제에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주로 이제 LC 무조건 LC 아니면 TT로 할까? 물론 이제 TT로 TT로 하면 좋긴 하죠. 그리고 LC로 하자. 그 습관화돼 있어요. 한국 업체들이. 근데 중남미 애들은 LC로 하자 그러면 거부 반응부터 보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 부정부패라는 본인인데요. LC를 오픈하고 자꾸 그러면 자기 회사의 재무 상태가 자꾸 노출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이런 데서 돈 빼돌린 거 갖고 대충 이렇게 막 돌려줘야 되는데 자꾸 뭐 니네 나라에서 LC 오픈해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거 말고 다른 거. 한국 업체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보면 DA 그 외상 하자 그래요. 그 한국 업체 못한다 그러니까 그때가 너를 뭘 믿고 당연하지. 네가 근데 마이애미 파나마에서 보내는 애들은 다 DA. 그런 게 자꾸 비교가 되다 보니까 한국하고 거래가 늘어나는데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 중남미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 내구성 소비재, 뭐 자동차나 가전 이런 거는 뭐 전 세계 소비자가 마찬가지겠지만 뭐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일본, 미국 유명 브랜드 성공하는 건 당연하고 뭐 일반 소비자는 가격, 이건 아주 일반 소비자로서는 공통적인 사항인데 삼성,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 중남미, 물론 지금 요새 한류 뭐 그래가지고 뭐 한국 그러면 어떤 나라 알아요. 근데 그게 비즈니스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삼성, 현대, 기아 이 대기업 브랜드가 사실 이끌고 나가줘야 우리나라 중소기업 브랜드가 뒤로 쫓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대기업 브랜드가 한국 컨트리 이미지를 굉장히 높여줬어요, 사실. 그래서 그
효과를 중소기업이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도 사실 우리나라 브랜드죠. 근데 어느 나라 브랜드로 생각하냐면 어디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좋아서. 좋으니까 일본 거는 좋으니까. 저게 한국 브랜드라는 이미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뭐 남의 회사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죠. 삼성이 좋은 거다 하면 됩니다. 그게 코리아. 하여튼 그런 브랜드 이미지, 국가 이미지 이런 게 중남미에서 그건 뭐 생활 소비재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과거에는 이제 중국 제품이 싼 가격으로 많이 이제 들어갔었는데 요새는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싼 거를 사다 보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자꾸 고장나고 싸게 해서 나중에 결국 보면 고장나도 또 사고 한국 계산해 보니까 괜찮은 거 하나 사는 게 낫더라. 그래서 최근에 뭐 바이어들도 한국 쪽으로 다시 전환한다고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하고 대면 접촉 선언한다. 여기 아미고 스페인어 배우신 분은 아미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프렌드. 근데 영어로 프렌드가 한국말 친구, 스페인어로 아미고 이거는 약간 사실 좀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아미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 프렌드 이상의 그런 아주 좀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그렇고 친밀한 관계. 그럼 후진국 비즈니스 할 때는 또 선진국도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후진국이 특히 심할 거예요. 저런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상처럼 밑에 있는 뭔가 잘 얘기 안 하는 그거를 빼내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됩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또 이제 중남미 애들하고 비즈니스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문서 위주, 공증.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중남미에도 좀 심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남미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제가 그 경험을 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 일부 들어간 걸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칠레에 있을 때 저희 이제 해외 나가면 주택 임차를 다 해야 되잖아요. 주택 임차 계약서도 공증 임차 계약서가 한 20페이지 되는데 그 돈을 공증을 그것도 뭐 할 때도 공증. 그건 멕시코도 아마 비슷하다고 들었고 왜 그럴까? 좀 공증이 심해요. 시내에 보면 공증 사무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중남미도 이민이 많았고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불안하다 보니까 공증이라는 그 제도적 뒷받침을 선호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즈니스 하실 때 어떤 계약서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상대방이 먼저 공증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좀 찝찝하시면 먼저 공증하자고 말씀하셔도 상대방이 별 큰 거부감이 없을 겁니다. 그런 문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력 테스트 여기 젊은 분들은 코리안 타임이라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높아졌지만 저 젊었을 때만 해도 2, 30년 전만 해도 뭐 2시에 보자 2시 반에 나타나기도 하고 3시 반 나타나기도 하고 뭐 미안하다 말고 짧고 그냥 보고 하다 늦었 요새는 안 그러는데 중남미 애들은 아직도 들어갑니다. 자 이제 국내 한국에서 중소기업 제품들 와서 상담 하러 오면 저희 구역반을 어레인지 다 해요. 약속 8시 4시 컨펌 전화를 한 2번 합니다. 야 어디 계시? 안 나타나. 전화를 해요. 야 어디야? 아직 가고 있어. 알았어. 30분 전에 안 와. 어디 있니?
지금 가고 있다니까. 1시간 있다 오면은 다행인데 1시간 있다 안 와. 또 전화해요. 야 어디야? 애가 아파서 지금 병원 가. 그거를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지. 아시겠죠? 그런 일이 많습니다. 많은 짓이죠. 1시간이라도 늦게 오면 다행이에요. 아예 안 오는 경우.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혹시 이제 스페인어가 되시면 막 스페인어를 해서 야, 내 마냐나 투마로 마냐나에 연락 줄게. 내일 연락이 오겠지. 안 옵니다 연락. 또 전화해. 야, 또 어제 네가 마냐나 오늘 연락해 준다 그러는데 왜 연락 안 해? 그 상대방이 마냐나 오늘 그게 아니에요. 마냐나가 투마로우가 아니니까. 앞으로 언제 이런 퓨처 그런 의미가 내포가 돼 있어요. 마냐나는. 근데 한국 분들은 저런 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해요. 그러면서 믿을 수 없는 놈 이러면서 나 안 해. 그래서 거래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야 이거 어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맺고 끊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거야 말을 해. 자꾸 독촉을 중남미애들은 생각 좀 해보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보시죠. 무게들은 어깨 이렇게 하는 거. 중남미애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좀 기다려봐. 연락해 줄게.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나님 그지만. 그리고 언더밸류. 그거 왜 그런지 아시겠죠? 다 돈 빼려고. 이런 거 요구 많이 합니다. 그 상담 약속하실 때는 전화로 하면 전화도 안 받고 약속도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비즈니스 관행이 마찬가지지만 이메일로 먼저 하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컨펌 이메일 보내서 야 약속한 거 맞지? 맞아. 전화 다시 한 번 보내서 나 내일 진짜 간다. 와. 그래도 없는. 갑자기 무슨 일 생겨? 패밀리에 대해서 끔찍한 문제가 있죠. 패밀리에 대해서 자기 애가 없고 자기 와이프가 그런 게 만사 제쳐놓고 그런 경우는. 그리고 신용조사, 가끔 이것도 현장에서 많이 부딪힌 내용인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물론 큰 회사는 다 어디 나오는데 조그만 바이어들은 나오질 않는 말이죠. 그런데 보통 미국 같으면 돈을 내고 신용조사 해주는 기관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중남미에는 없어요. 그러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베이스되는 자료들이 세금 납부하고 은행, 거래 이런 게 이제 베이스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세금도 안 내. 은행에 별로 안 하고 맨 저 뒤쪽에서 딴 데서 돈 돌려. 그러니까 분명히 괜찮은 회사인데 실제로 조사해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회사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중남미뿐만이 아니고 세계 없고 미국 회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상담을 할 때는 호텔에서 하지 마. 내가 묵고 있고 중남미 그러면 위험하니까 야 이거 택시 타고 나왔다 그래서 사고 당하지 않나? 가려고 야 네가 호텔로 와. 편하죠 그럼. 그러니까 바이어에 가야 차 보내달라고 차 보내줄 거고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호텔을 찾아야 돼.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 좀 해주시죠. 호텔을 찾아가. 그리고 이제 상담 자료인데 이것도 이제 국내 업체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어떤 바이어 상담 자료 줘야 되는데 종이 카탈로그 아니면 CD 그거 좀 보내주세요. 그런 거는
저 인터넷 홈페이지 보시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나오는데 너무 무거워. 한국회사 홈페이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셨을 겁니다. 미국도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인터넷이 상당히 느리구만요. 이거. 그리고 조금 답답한데 중남미는 더해요. 미국보다. 못 봅니다. 봐요. 안 봐. 그리고 종이 카탈로그를 줘야 사무실에 꽂아놓고 이렇게 보다가 생각날 때 주문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중남미 쪽 할 때는 종이로 된 그런 거를 같이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독점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브라질, 멕시코 이런 큰 데는 괜찮은데 뭐 중미, 파나마, 엘살바도르 인구 몇백만 되는 애들, 카리브, 뭐 콜롬비아도 마찬가지고 칠레, 페루 자기 나라 하나 갖고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나라 포함해서 뭐 있는 곳 어디 다 독점적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자 여기 계신 분들 영어도 다 잘하실 중남미들 가요. 영어 망고 공통어니까 정말 심한 경우는 물 한 잔 얻어먹지 못합니다. 길에서 영어가 안 돼. 그런 경우가 길에서. 호텔? 당연히 영어 해야 되죠. 호텔 직원들이 쫙 멋있게 영어 했는데 진짜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된장 발음으로 해줘야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이어들은 영어 못하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상당히. 걔네들은 또 무슨 입장이냐? 스페니쉬? 미국 애들도 다 배워. 왜 영어만 하려고 그래? 이거 스페니쉬 배워봐. 그런 애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페니쉬 써요. 마이애미 바이어. 같은 맥락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마이애미. 뭐 저도 그런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더 심하더만. 훨씬 제가 생각했던 거. 영어 거의 안 돼. 그러니까 막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가 영어 아주 잘하면 조금 불편해요. 근데 스페인어 아주 잘하면 하나도 안 돼. 그런 데가 마이애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마이애미 바이어들 중에 저희가 지금 접촉하는 마이애미 바이어들 중에서도 영어 못하는 바이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스페인어 하는 사람은 별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아무리 보내도 몰라. 그 친구가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그렇게 그런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바이어들이 이제 미국에 푸는 게 아니라 중남미 중개무역 하는 바이어가 많다. 그래서 바이어 상담할 때 유효할 사항으로 의사결정자 누구인가 이건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남미 애들이 좀 나대는 애들이 많아요. 나대는 애들. 그러니까 미국 같은 선진국은 자기 직장이 딱 있으면 나는 이런 업무고 나는 요거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중남미 애들 약간 허풍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하는 저렇게 한테 막 공을 들여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딴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렇죠, 봐야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자, 중남미 문화 이해하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백인 이민자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상대들은 주로 백인들인데 얘네들은 자 멕시코에 있는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도 스페인 이민이 많죠. 중남미에 스페인, 이태리, 독일, 프랑스 많은데 과연 모국이 어떨까? 모국 법적으로는 멕시코 맞아요. 법적으로. 근데 감성적으로는 이민원만 5%
다 이중 국적을 허용을 하고 그런 거구나. 그래서 쭉 만나다 보면 다 대부분 이제 그런 애들인데 명함을 딱 받아보면 대충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스페인 성은 어떤 거, 산체스도 있고, 뭐 여러 성도 있고, 뭐 이태리 성도 있고, 프랑스 성도 있고, 영국 성도 있고 다 봐요. 그런 애들하고 처음에 다 비즈니스 얘기하면 좀 딱딱하죠. 그런 애들 딱 만나면 너 어느 나라 이민이냐? 너 때 왔니? 어느 때 왔니? 그럼 뭐 할아버지 때 왔다. 그럼 예를 들어 뭐 스페인 이민이다. 너 스페인 어디 쪽 혹시 뭐 지방을 어디 아시는 데가 있으면 야 혹시 안달루시아?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어디야? 나 그래 나 가봤는데 그래 굉장히 갑자기 친밀해져요. 갑자기 멕시코에라고 해서 멕시코에만 있다면은 물론 뭐 멕시코에서 살았으니까 자기 원조 뿌리 그 얘기를 해주면 갑자기 친밀. 그거는 멕시코,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칠레, 콜롬비아 다 똑같아.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 좋다. 자, 하나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2002년 오래된 얘기는 합니다. 2002년 월드컵 한국 월드컵 할 때 제가 칠레 근무를 했는데 안정환이 그 골 이태리하고 있죠. 그래서 집에서 시차가 다르니까 저는 집에서 실내식당 아침에요. 출근도 안 했어요. 그 전날 얘기해서 직원들한테 축구 보고 있거든요. 기다리다. 그래서 친구같이 축구를 보는데 터져갖고 혼자서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치고 출근을 했죠. 그날 스케줄을 쭉 보는데 바이오 상담 딱 보는데 이태리 성이야. 그래서 저 직원을 불렀어요. 야, 오늘 만날까? 우리 직원 딱 만나겠죠. 일주일 연기했어요. 일주일 딱 갔어요. 물어봤어요. 너 그날 나 만났으면 어땠냐 기분? 너 안 오자. 칠레 사람인데도 이태리 이민이다 보니까 한국한테 그렇게 역전패한 게 억울한 거야. 한국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아마 여기 사는 뭐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정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뭐 명함하면서 뭐 원조 얘기 말고 그럼 또 다른 얘기 뭐가 있을까? 밥 먹으면서 뭐 부드러운 축구에 미친 사람들, 축구,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완전 축구 얘기만 나오면 진짜 남의 나라 게임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칠레 있을 때 월드컵 경기를 택시를 타는데 걔네는 월드컵도 못 나가는 애들인데 너 어디 나가? 그래서 꼬레야. 그러니까 꼬레야? 내일 모레 어디하고 경기 있는데 나도 몰랐는데 축구에 미친 사람. 축구 얘기하면 훨씬 부러지고. 근데 베네수엘라, 쿠바, 도미니카 요 3나라 쿠바 옆에 있는 거기는 이제 야구. 쟤네는 축구 못합니다 정말. 야구만 잘해. 쟤네들한테 축구 얘기해봐야 재미없고 야구 얘기고. 혹시 쿠바 사람을 만나시면 2008년에 쿠바의 대표팀하고 한국 대표팀하고 그 베이징 올림픽 전에 그 게임 뜬 적이 있어요. 그 얘기 하시면 그리고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다 아시죠? 이쁜 여자들 많은 거. 이거 성희롱 아니에요. 그냥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저도 한국 남자지만 외국 사람이 야 코리안 뭐 뷰티풀 뭐 약간 기분이 나빠져요. 근데 쟤는 야 너네 진짜 이뻐 그러면 맞아 진짜 이뻐. 굉장히 사랑스러워하고 그렇게 기분 나빠. 이쁘니까 그런 차이가. 또 다른 문화 미국 점심시간 보통 12시 우리나라 12시 중남미는 스페인도 그렇지만 점심시간 1시부터고요 아니면 2시부터 하는 나라 2시
2시는 안 나오죠. 스페인은 2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2시간 먹어요. 심한 경우는 5시까지 점심 먹는 애들. 그리고 집에 가. 그리고 저녁은 이것도 나랑은 조금 다른데 6시는 무조건 없고, 저는 미국 와서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저녁을 뭐 5시 반, 6시가 그게 어떻게 저녁이에요, 그게. 늦은 점심이에요. 중남미는 식당 문 자체를 안 엽니다. 7시 반이나 돼야 열까? 그 8시 돼야 열고, 그때부터 오고, 와글와글 하는 게 밤 10시. 그쪽 사람들하고 식사 시간을 정할 때는 조금 뭐 감안하셔야 되고, 보통 2시간 와야만. 저녁 약속 하실 때는 잠을 충분히 자고 가요. 제가 새벽 1시까지 저녁 먹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졸려서 졸려. 그리고 집으로 초대받는 거. 이건 뭐 서양 문화는 누구든 집으로 초대하는 걸 가장 프렌들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 서양 문화는 똑같이 있고, 뭐 선물 저런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생략하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 하더라도 뭐 조그만 선물, 아주 비싼 거 말고 주면 다 좋아합니다. 저는 미국 애들이 아니니까. 한국 사람 좋아해. 그냥 공짜는 다 좋아해. 그냥 너무 큰 거는 뇌물 같으니까 싫어하지만 조그만 한국 기념품 그런 좋아하고. 그리고 뭐 보면 인삼차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말 마시는 사람 립 서비스는 해줘요. 야 이거 뭐 진센티, 진센티 안 나와. 이거 뭐 힘이 좋아요. 말이 안 된다. 그런 것을. 그리고 비서 사장이나 뭐 하면 퍼처싱 디렉터의 비서. 미국도 뭐 프로페셔널 비서. 근데 중남미도 프로페셔널 비서가 있지만 뭐 조그만 데는 프로페셔널을 아니고 뭐 이것도 하면서 비서 역할을 하는데 저기가 막히면 대책이 없습니다. 전화 바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비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좀 관계가 서먹하다든지 좀 안 친하면 비서가 고급 정보를 안 준단 말이에요. 야, 어디 있냐? 아, 출장? 언제 오는데? 다음 주 언제?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끝. 더 친하면 어느 나라로 출장? 언제 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되겠어. 그럼 오후에 만날 수 있게 내가 해줄게. 자, 그럼 그 비서를 어떻게 친해져야 되냐? 나는 혹시 거래선, 중남미 기업 거래선 항상 향수나 화장품을 꼭 갖고 와요. 그 매니저한테는 안 줘도 돼. 방만 매도 되는데 비서한테는 여자들 다 좋아하세요. 그렇게 관리하세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까지 있냐면 니네 경쟁하는 언제 와서 상담하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 인사법. 이것도 이제 한국 사람 이거 적응 잘 안 되고 아메리칸도 적응 안 되고 하는 건데, 이 뺨키스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남자하고 남자는 안 하죠. 남자하고 남자는 당연히 악수하는데 박지성하고 피딩크 한두 번 만나면 남자끼리도 악수 안 하고 바로 호응합니다. 야미고 심지어 이렇게 하면서 남자끼리도 이렇게 볼 대는 애들도 있어요. 굉장히 친밀한 겁니다. 그 정도까지 가요.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 여자 대 여자. 저 마이애미 있으니까 거기 라틴 사람들 많아요. 저는 습관이 돼서 라틴 여자가 그렇게 하면 뺨키스 준비하거든요, 저는. 근데 안 해. 잘 안 하더라고. 아직 저하고 친하다고 생각 안 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메리카나이즈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남미 가서 비즈니스 해보시면 특히 아까 비서 같은 여자들 좀 친하잖아요. 딱 사무실 들어가면 올라 세뇨르 김 좀 이름도 불러요. 올라 말이야. 그러면서 반갑게 이러면 바로 일어나서 옵니다. 와서 바로 소리를 내야 돼요. 이거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되면서 하는데 이 속도 조절을 잘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도저히 안 돼. 방 대표가 부딪혀가지고 이런 경우 잘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요즘 테이블에 지금 남자 여기 남자분 있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왔어. 다 알아. 8명. 라틴 여자가 없잖아.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가면서 여자하고도 뺨 키스, 남자하고 뺨. 또 한 여자가 들어와 다 계속. 그 정도로 뺨 키스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상담할 때부터 뭐 이런 좀 이상한데 이제 라틴 애들은 이제 외국인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런 개념 없이 하려고 하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 만났을 때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하면 쟤는 거리감을 두고 있구나. 제가 안 하려고 그냥 있어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옵니다. 내 품으로 들어와요. 그럼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더 친하게.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딱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계시면서 한국하고의 관계는 끊이실 수 없을 거고 또 미국 시장을 어떤 식으로든 여기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셔야 될 거고 중남미를 놓치지 마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딱 중간에 중남미 절대 놓치지 마시고 스페니쉬를 반드시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스페인, 중남미뿐만이 아니고 뭐 아랍권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아프리카, 동남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 비즈니스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되게야 되겠지, 딱딱하게. 근데 더 인정할 수가 없죠. 언어와 문화 이거를 꼭 배우시고 그리고 중남미 시장을 국내 기업들이 개척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왔을 때 저희 교회 계시는 분이 말씀해주셨는데 네. 한국의 메로나 아이스크림이 브라질에서 대박이 네. 났거든요. 네. 갔을 때 한국 대박이나 술 공방이 가능한 품목들이 어떤 보시면 대기업 제품이 되고 어떤 게 유망할까? 결국 찾아야 되는데 아까 그 앞쪽에 보면 그 제조업 발달에 따라서 국가가 제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넣은 겁니다. 어떤 게 유망할 거냐? 콕 집으라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다. 제가 집을 없어.
페루 가보신 분? 리마, 저 마추픽추 말고 리마 가보신 분? 거기 한국 중고차 엄청 많죠. 보셨죠? 무슨 태권도 도장, 무슨 유치원 그냥 써갖고 막 다녀요. 왜? 외제차. 외제차. 페루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중고차가 엄청 들어가고 기타 등등 들어가고 그리고 뭐가 유망하냐? 사실은 지금 국내 산업 구조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을 빼고 중소기업 제품군을 보면 뭐 중국하고 이런 데 밀려갖고 많이 죽은 게 많고 부품 쪽이 많아요. 지금은 기계 부품, 전자 부품, 전기 부품. 근데 그거는 세일하려면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공학을 좀 하신 분, 세일즈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셔. 그리고 일반 소비재 뭐 말씀하신 그건 사실 그 쉽게는 안 됐을 겁니다. 쉽게는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한국 분들 위주로 한 건지 현지 사람 위주로 한 건지. 그것도 사실 조심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어떤 중소기업이 자기 미국 수출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까놓고 보면 미국 네이티브들이 산 게 아니고 한국 교민분들이 산 거야.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 좋으냐?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전시회를 가십시오. 전시회 가보세요. 예를 들어 나 브라질 시장에 관심 있어. 그러면 뭐 저희 상파울루 무역과 슈트라 가시면 쫙 있어요. 거기에 1년 전시 일정이 쭉 나옵니다. 다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자고 해봤던 품목이 있으면 가서 보세요. 아 이런 게 많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전시에 출품되는 품목이라는 게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게 되겠거니 그래도 오는 거지. 전시회를 또 다른 네. 저는 지금 현대 종합행정이라는 회사에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 이제 미국의 그 용접 웰딩 와이어를 이제 받아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회사에서 중남미를 굉장히 지금 타깃으로 네. 굉장히 많이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사도 브라질에 있긴 한데요. 저희가 만약에 멕시코나 아니면은 아직 페루나 뭐 칠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판매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만약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들어가서 확장을 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포트라에서 의뢰를 받으면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냥 하시면 절대 도움 안 주고요. 돈을 내셔야 돼요. 항상. 많은 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본사가 서울에 한국에 있죠. 예. 본사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기존 거래선이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국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담당하는 무역부가 이제 중남미가 아니죠. 이제 저희는 무역 3부에서 담당하고 무역 4부에서 하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를 미국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용접 와이어나 이런 거를 중국, 베트남, 한국 공장에서 이제 포항 공장에서 갖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할 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 또한 미국에 받아서 이제 취급하는 걸로.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량으로 들어가면은 좋겠지만 지금 처음에 시작하려면은 대량으로 이제 미국에 받아가지고 소량으로 이제 중남미로 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 찾으셔야 되는 거. 예. 그래서 바이오를 찾는 게 그거는 저희 포트라.올.kr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사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지사화 사업. 그럼 1년에 각 구역관마다 1년에 뭐 350에서 450만 원 돈을 내면 뭘 해드리냐면 저희 마이애미 무역관에서 지사 사업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면 예를 들어 뭐 멕시코 제조업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예. 제조업. 뭐 멕시코 아까 말씀 멕시코, 뭐 브라질, 콜롬비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본사에서 그 담당 팀이 있습니다. 지사화 사업을 담당 시장 대처 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전화를 해서 우리가 무슨 품목인데 어떻게 하겠다고 안 했다 했는데 거기서 신청을 하면 멕시코 시티 무역관, 상파울루 무역관, 보고타 무역관에서 그 신청을 보고 간략한 시장성 평가를 해줍니다. 이건 여기 뭐 로컬이 너무 세서 안 됩니다. 이거는 뭐 할만한 하니까 신청하세요.
그럼 지사화 사업 돈을 내고 지사화 사업 하면 1년 동안 현지 직원이 있어요. 현지 직원이 한 명당 평균 7개의 지사화 기업을 관리를 해줍니다. 뭘 하냐? 간단해요. 바이어 찾고 상담자를 전달해주고 바이어 팔로우해 바이어가 있고 반응이 어땠는지 뭐 코테이션도 받아주고 그런 무역과 현지 직원이 그런 가그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한번 그걸 해보세요. 그걸 먼저 한 군데 그러면은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거에 재미 보신 국내 중소기업 어떤 분은 한 30몇 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세계도. 아 그건 나라별로 가입을 국가별로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코스라랑은 가입이 돼 있는 걸로는 알고 아니 있는데 그 지사 사업은 뭐 무역과별로 따로 돈을 따로 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돼서 질문을 못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